앞서서 말씀하신 저는 제가 좋아하는 라면, K라면 얘기 안 할 수는 없는데 아니 라면이 맛있는 건 우리가 다 알겠어요. 다 알겠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고 수출이 증가하고 왜 이러는 거죠? 김밥도 그렇고 왜 이렇게 갑자기 외국인들이 왜 이러는 거예요? 라면 맛있죠. 맛있죠. 그렇죠. 네. 뭐 입맛 없을 때 먹으면 딱이에요. 입맛 있을 때도 맛있습니다. 네, 맛있고 이제 품질도 굉장히 좋죠. 네네.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전 세계인들이 좀 알기 시작했다. 그러면서 이렇게 확산됐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동안에는 몰랐다. 왜 잘 갑자기 몰랐다가. 알게 예. 됐죠?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 아닌 외국인들도 생각보다 조리법도 간편하고 또 먹어보니까 너무나 맛있고 퀄리티도 좋고라는 거를 이렇게 알게 되면서 이게 확산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확산의 이제 가장 주요한 공로자는 이 저기 SNS와 함께 요 K 콘텐츠다. 그렇군요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K 콘텐츠, 뭐 영화, 유튜브도, 드라마, 그렇군요. K-팝 이런 것들이죠. 라면 먹고 갈래? 뭐 이런 거. K-드라마, 영화, 또 유튜브도 그렇고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광고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익숙하게 되고 쟤들이 먹는 게 뭐지? 관심 있게 찾아보니까 그 효과를 얻게 됐군요. 기생충 영화 보셨어요? 기생충 봤죠? 거기에 나온 라면이 뭔지 기억나세요? 짜파구. 네, 맞습니다. 그리 맞습니다. 네. 짜파구리도 저도 해 먹었잖아요. 네, 저도요. 오징어 게임에서도 나왔는데 네. 기억나세요? 그런 거 보고 이렇게 하는구나. 달고나. 달고나도 있고 오징어 게임에서는 생라면을 씹어 먹어요. 생라면도 맛있지. 맞아요. 생라면도 그래서. 맛있죠. 네. 그렇죠. 과자도 네네. 야, 그러면 우리 K 컨텐츠에 이제 그런 걸 좀 우리 문화를 좀 많이 넣는 것도 네. 또 네. 간접 영향을 그런데다가 줄 이제 수도 있겠네요. BTS의 정국이가 네. 불닭볶음면 먹는 거 있죠. 그게 이제 SNS를 아, 타고 진짜요? 이렇게 다 퍼져나갔어요. 그래서 부닭볶음면이 많이 그렇죠. 팔리는 그렇게 거구나. 이제 와. 많이 된 거고 그래서 미국에 아주 유명한 여자 래퍼가 있거든요. 네. 카디비라고. 예, 근데 있습니다. 그 여자 그 래퍼가 이 불닭볶음면 찾으러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사가지고 와가지고는 그거 끓이고 끌리는 것도 보여주고. 네, SNS로 올렸는데 그거 야. 막 선풍적으로 조회수가 엄청났고요. 그다음에 또 이제 미국의 그 어떠한 소녀가 생일날 이 불닭볶음면을 선물로 받고 막 울었어요. 아, 진짜요? 네,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감격스러워. 그것도 이제 SNS를 통해서 막 퍼져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K 드라마, K 영화 뭐 이런 거에 영향으로 이제 한국의 요 K 푸드가 이제 퍼져 나갔는데 특히 이제 K 푸드는 이 건강식이라는 개념화도 돼 있거든요. 라면이요? 라면뿐만 아니라 김밥도 그렇고요. 김밥 건강식. 그렇죠, 건강식이죠. 라면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때울 때 먹기는 하지만 라면 자체도 뭐 굉장히 위생적으로 또 깨끗합니다. 이렇게 잘 만들기 위해서 개선을 많이 R&D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도 또 좋은 식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. 아, 라면 좋은 식품이죠. 네. 우리가 라면 안 좋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. 이게 사실 우리 MSG가 몸에 안 좋다라는 직접적인 조사 결과는 없다라고 하고요. 안 좋은 이유는 이제 저희 형님이 의사이기 때문에 항상 저한테 강조하는 게 네. 라면이 몸에 안 좋은 이유는 많이 먹어서 그렇다. 국물에 밥 말아 먹어서 몸에 안 좋은 거지 라면 자체가 몸에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. 그래서 네네. 가끔씩 이렇게 먹는 거는 좋을 것 같고요. 결국에는 뭐 BTS 전국도 그렇고 아까 래퍼도 그렇고 이제 많이 SNS의 활동으로 K푸드가 인기가 올라가면 네. 이게 또 이게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제가 생각할 때는 라면 회사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네. 수혜 보는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요? 이게 네. 주가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요? 맞습니다. 지금 상장사 라면은 3사로 빅3로 보통 구분을 하는데 농심, 오뚜기, 삼양식품 이렇게 그렇죠. 세 개 회사가 네. 상장사로 있습니다. 그래서 수출이 많이 증가를 했고 또 주가는 확실히 거짓말을 못하는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의 압승입니다. 압승이에요? 네. 여기서 압승이라고 표현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수치로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이 1월부터 10월 하반기까지 이 라면 수출액이 전년 대비 30% 정도 늘어가지고요. 우리 돈으로 1조 원, 1조 4천억 원 정도 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. 그리고 11월 달도 수출 호조세를 나타내서 계속해서 수출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전년 대비 성장률로 봤을 때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이
것이 농심하고 오뚜기가 절대 수치로 보면은 큰 회사니까 사실 액수는 많거든요. 근데 전년 대비했을 때 이 누적 성장률이 1%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니까 거의 뭐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. 비슷하게 했네요. 네. 근데 결국에는 이 K라면의 열풍을 이끈 건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인 것이 이 업체는 지금 40%나 와.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엄청나네요. 구체적으로 수치를 보자면은 농심 같은 경우는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을 좀 집계를 했더니 2조 5천 정도 나오거든요. 근데 전년 대비했을 때 이게 1.2% 정도 늘어난 거고 오뚜기도 2조 6천 정도 나오는데 1% 정도 역시 증가한 수치입니다. 근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전년에 8천억 원대 기록했거든요. 8,600억 원 정도. 기록했었는데 올해는 1조 2천억 원 넘었습니다. 와, 그래서 원래 삼양이 좀 작았군요, 매출이. 네네, 그렇죠. 그래도 국내에서도 대단합니다. 보면은 뭐 신라면, 진라면 많이 떠올리시는데 삼양라면이 약간은 좀 시장 점유율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잖아요. 그래서 국내에서의 입지보다 해외에서의 입지를 좀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고, 참고로 삼양식품이 작년도 4분기까지 한 해 연매출이 1조 2천이 안 됐습니다. 근데 3분기까지만 했을 때도 이미 작년의 매출을 다 넘어섰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의 또 해외 매출 비중도 상당히 중요한데요. 농심 같은 경우는 6대 4입니다. 그래서 내수가 6이고요. 해외가 4. 농심은 그렇고 오뚜기는 9대 1입니다. 오뚜기는 해외 매출이 10%가 안 됩니다. 주로 내수에 많이. 네, 내수가 90%고요. 근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반대로 3대 7이에요. 수출이 더 많아요? 네. 수출이 7도 아니고 77.2%니까 엄청난데요? 네, 거의 내수가 20%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. 이야. 그래서 삼양식품은 확실히 해외 시장에서 대단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주가 패턴에 있어서도 이 패턴 자체는 비슷해요. 6월에 고점 찍고 이렇게 하나의 산을 만드는 그런 그림인데, 여기에서도 차별점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이 1분기 실적이 5월쯤에 나오잖아요. 네. 그때 확인하고 나서 급등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한 달 정도 주가가 바짝 올라서 연초에 20만 원이었던 주가가 이 2배 이상 넘어서서 70만 원을 찍었습니다. 삼양식품이. 70만 원이요? 네, 와. 올해 6월 달에 70만 원 고점이었거든요. 하반기에는 조정을 좀 받긴 받아도 5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연초 대비는 주가가 2배가 된 거죠. 엄청난데요? 네, 삼양식품이 올해 정말 대단했습니다. 네. 삼양을 샀어야 되네. 맨날 지나고 나면 이러니까. 그랬으면 올해 농사 잘 지었다. 아, 이 겨울이 따뜻했을 그러게요. 것 같아요. 근데 반면에 농심과 오뚜기는 6월 달에 같이 오르긴 했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다시 반납을 했어요. 그래서 연초 수준으로 제자리 걸음 양상을 나타냅니다. 올 한 해 이 12월 2일 기준으로 해서 성적표를 봤더니 삼양식품은 올해 주가 상승률이 155%고요. 농심은 마이너스 18%, 오뚜기는 제자리 걸음 1% 플러스, 이렇게 해서 성적표를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.